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이기는 습관을 만드는 필전 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생활경제의 대한민국의 가장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의 우리 전문가 모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트렌드가 지금 핫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 뵈야 된다. 바로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저는 팀장. 아, 팀장? 소장 아니고. 아, 소장 아니고? 네. 자, 좀 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시대를 연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달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년이나 부회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빨리 된 거죠, 그나마. 상황에 비해서. 상황에 비해서는 오히려. 네, 들어가 계셨잖아요. 들어가 계셨죠. 네, 들어가 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면된 다음에 불과 한 뭐 두세 달 만에 된 거니까 그렇게 오히려 보자면은 그걸 보면 또 빨리 된 거네. 그렇죠. 굉장히 빨리. 사실 공교롭게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승진된 날 드디어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장이 된 게 뭐 잠깐의 이슈고 잠깐의 그런 투자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몇 달 지났을 때 과연 이재용 회장이 됐다라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저는 주식이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렌드 쪽에서는 우리 삼성전자의 사람들의 관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습니까? 아니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어. 요즘에 한때 이제 그 코로나 때 네. 주식 한참 진짜 호황일 때 붐이었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삼성전자 얘기하고 요새 그런 얘기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게 결국 심리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언급이 안 된다는 건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떨어졌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SNS에 글을 얼마나 남기는지가 중요한데 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사람들이 댓글 단 거 많고 SNS나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해가지고 문장으로 남긴 것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더니 언급량이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식이 4,400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겁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이게 이제 비교하려면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한 10만 건 정도 언급되면 모든 국민이 아는 정도의 그런 10만 아주 건, 탑 10만 이슈. 건. 트렌드라 하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감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성어는 뭐냐면 감성어. 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형용사나 동사로 표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부정 비율이 58%로 더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위기다, 위험하다, 뭐 손실, 급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9,000원에 물려 있습니다. 네. 89,000원에 물려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6만 원 잠깐 올라가고 뭐 그런 그런 것 부분인 때문에 거지. 그거구나. 이 삼성전자 뭐 예전처럼 10만 전자 가자 막 이런 기대감은 아니라는 아예 거죠. 10만 전자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는 없네요. 없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기대감이 높진 않다.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이제 삼성을 이제 세계의 탑 기업으로 올릴 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삼성 신경영인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들어서면서 뉴 삼성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하고 뭐가 가장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르냐? 신경영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신경영. 제가 언뜻 듣기로 삼성맨 출신이라고 제가? 네,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신경영을 외치는 해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기억나는 게 신경영 하면은 그냥 칠사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칠사제요? 네, 칠사제가 뭐냐? 아침에 7시 출근하고 4시 퇴근해라. 야, 그때요? 그 몇 그때 년도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후반이죠. 야. 뭐 제가 봤을 때는 신경영이라는 것이 네.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조직 문화에 뭔가 강력한 리더의 번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럴까? 지금인데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수소에다 가둬놓고 한 달 정도를 합숙 훈련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구보하고 아침마다 이 삼성 깃발에다 대고 이렇게 경례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이 얘기 들으면은 좀 많은 분들이 진짜로요? 진짜로요. 와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요걸 강조했다면 지금의
뉴 삼성이라고 한다면 수직적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아, 바뀌는.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 자체가. 네, 조직 문화 자체가 직급에 대한 호칭 이런 것들도 다 뭐 일부 계열사에서는 프로로 통일하거나 임원들마저 상무, 전무 이런 임원 직급마다 다 직급 다. 배치를 할 정도니까 유삼성은 약간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고 뭔가 자율적인 어떤 그런 문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뭐 약간은 좀 방향성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인수합병 좀 추진할 것 같아요. 지금 M&A 위한 현금 한 100조 정도를 이제 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좀 이야기 들리고 있고요. 아 뭔가 인수합병할 만한 네. 회사를. 그러니까 2015년에 하만 인수합병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상은 시스템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 업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쪽에 M&A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재용 회장의 어떻게 보면 뉴삼성 안에 들어있는 큰 계획이 아닌가. 자, 삼성전자 하면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삼성이 이 비메모리 분야가 좀 아쉽잖아요, 사실.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파운드리 부분. 이 부분에서도 세계 탑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신경영 그때 뭐 초인류가 되자 그런 거 하셨다며 그때는 야 무슨 초인류야 맞아. 무슨 초인류야, 우리가. 뭐. 근데 보면 초인류 됐네 삼성이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 목표를 크게 잡으면 실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다. 지금 TSMC하고의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집중한 분야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진을 했었던 거고 그 간에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 매진을 했었던 거고 서로 갈 길이 다른 것 중에 뭐 문과 이과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학을 포기했다가 안 되겠다. 수학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만큼 가 있는 친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 머리가 있는 똘똘한 친구니까 언젠가는 따라잡겠으나 저기 이제 대학 수학 배우고 있는 친구를 이제 미적분 배우면서 언제 쫓아갈 것이냐.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전망해 주신 것처럼 막 당장은 사실 1위가 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고 점점 영역을 좀 확대해 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길게 봤을 때 우리 기업에 대한 좀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럭키 금성, 골드스타 이런 거 다 지금 소니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LG가 우리나라의 좀 저력을 좀 믿는 편이라. 전민기 팀장님의 의지가 막 진짜 눈에서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이게 빨리 지금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해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삼성을 있게 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반도체 혹한기 언제까지 이어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당분간이라고 단서를 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개인들의 수요는 우리 뭐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안 삽니다. 당분간은 또 물가나 이런 것들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크게 좋아질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근데 올해 보니까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 판매량도 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빅데이터 상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1년에 347만 건 정도가 언급이 돼요. 굉장히 높은 양이. 왜? 갤럭시 S 25만 8천 건입니다. 1년 동안 25만. 같은 기간 동안. 그나마 이제 갤럭시의 그 판매량을 좀 잡아먹은 게 이제 G 폴드나 G 플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혁신적인 기술이 휴대폰에서 얼마나 남아있냐 이거예요. 더 이상 저기서 뭐가 될 거야.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를 주로 어디서 쓰느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써줘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새로운 반도체를 사다가 쓰려면 기존보다는 뭔가 다른 이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성능에 맞는 새로운 반도체를 사다가 쓸 텐데 지금 뭐 AMD나 인텔이나 CPU 새로운 거 내놓겠다 출시한다 지금 봤을 때 AMD하고 인텔이 그런 CPU, 새로운 CPU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신뢰도 이제는 옅어진 것 같고 역시 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인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소비재 성격이 강하니까 경기에 좀 민감하다. 내년에 경기가 지금 둔화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상당히 그 반도체에 있어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네.
미중 갈등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의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참 다행히도 1년 유예를 받았어요. 예외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중국에 공장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보면 1년 유예를 둔 게 진짜 중국에서 빠져나와라라고 하는 더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다가 설비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좀 고기술이 중국 내로 들어가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라는 건데 지금 저희 공장 업그레이드 할 건데요. 그럼 너희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의 유예를 둔 거는 뭐냐면 안 돼 그래 버리면 뭐 어떻게 그럼 미국 포기하고 중국으로 붙어야지. 우리 뭐 별 수도 있겠어? 그런데 그 1년을 완벽하게 유예를 딱 둔 것도 아니고 유예를 줄게. 하지만 중간중간 상황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너희들이 중국에다 또 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투자를 하는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된다. 한번 뭐 껌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시간을 엄마가 때릴 주니까? 거야. 와. 하나, 둘 이러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중국 시장이 사실 작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뭐 반도체 산업에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데 당장은 그렇다 그래서 뭐 미국을 제끼고 그냥 뭐 미국의 모든 이야기를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 1년 동안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지금 어쨌든 그래도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섹터에 투자를 좀 할 것이냐.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냥. 의견이죠. 예.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신중한 게 맞지만 그렇죠. 그 이유가 국제 정세 불안 너무 불안한 게 많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방산 쪽 방산. 네. 아, 사실 유럽 국가 이쪽을 보면 방산 관련된 곳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안 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도 사태가 있고 그러니까. 터지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필요한데 근데 그러네. 우리는 계속 사실은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어라고 우리도 하는 몰랐지. 네, 무기 체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자면은 우리나라 방산 쪽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터지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명을 받는다. 네. 방산 쪽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원자력. 원자력. 그 이번에 그 데이터 나왔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차 100대 팔린 거 중에 17대가 이제 전기차라는 이야기예요. 전기, 배터리 뭐 이제 필요한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순간 전기에 대한 수요, 확 미래의 늘어날 수요. 거예요.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북유럽도 그렇거든요. 원래는 이제 환경이나 기후 위기 굉장히 민감한 곳들인데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거는 좀 느슨하게 풀어졌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원자력은 분명히 크게 한번 도약하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올 여름부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주 붐을 이뤘던 게 바로 태조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 태조 참 잘 이방원, 만들어. 예.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원자력까지. 자, 이 내용을 보면 최근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조 이방원 섹터는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잘 방어가 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오히려 올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조금 더 신중히 가져가야 하지만 만약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두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방산이나 원자력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보탠다면 2차 전지.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사실은 너무 주가 하락하는데 너무 안 떨어지고 오히려 혼자 오른 거 아니냐라는 경계심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분야를 조금 주목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는 필승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개인적인 또 이야기, 속내를 다 털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여기 맥주 한 잔 있으면 그냥 별 얘기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로 일어날까지 다 짚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코인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 네, 다음에 또 한번 기대를 하고요. 자,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 필전 필승.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